김대호TV의 민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채권 양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채권 양도 민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449조 채권 양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449조의 채권을 양도하는 규정은 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채권은 당사자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반대 특약을 하면 채권 함부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 특약을 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몰랐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선의의 제3자가 효력을 행사한다 이거죠. 반대 특약이 있었을 때 반드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간에 채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민법 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입니다. 자, 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이란 것은 당사자의 권리가 확실히 특정되어 있는 것을 지명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 할 때는 다 지명채권이죠. 다 차용증은 내가 채권자 이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도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거의 지명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이죠.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양도로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양도했으면 채무자에게 양도했다고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것을 알았다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지명채권이 양도가 되는 거죠. 통지 또는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반드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 대부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449조, 450조를 일반 법률행위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법률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449조 채권의 양도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항 채권은 당사자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민법 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드시 기본적인 조문이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조문 정리를 합니다. 1번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 반대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과실 요무를 따지지 않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중과실, 과실이 아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오로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에 대한 요건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이죠. 또는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기만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명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양도했다고 통지해야 돼요.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되겠죠. 채무자에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통지하여야 하고 엔드로 가면 안 됩니다. 통지도 하고 승낙도 받는다. 그게 아니라 통지하기만 하면 돼요. 통지하거나 또는 승낙만 받으면 돼요. 승낙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여야 하고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그리고 통지나 승낙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를 대항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3자에게 누구한테나 대항하지 못해요. 통지 또는 승낙 두 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선의의 제3자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은 통지 또는 승낙만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데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일반적인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선의의 제3자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지 또는 승낙이 나와야지. 통지하여야 하고 이렇게 말 나오면 틀린 문장이죠. 자, 4번.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이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내가 전제 조건을 달고 승낙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달고 승낙하는 경우도 있죠.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을 달고 승낙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해서 양도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데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죠. 자,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했다는 말은 조건을 달고 승낙했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자, 조건을 달고 승낙했을 때 그 조건을 양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하지 못한다.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미 양도인에게 돈을 급여했답니다. 근데 양도했다 하면 돈 준 거 다시 돌려주라 할 수 있죠.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나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며 양도인에게 별도의 채무가 또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미 양도가 됐으니까 채권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어도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자, 5번.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상 민법의 아주 기본적인 채권 양도에 관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문 정리. 1번. 자, 1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자, 2번.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야지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3번.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통지하여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조문이죠. 자, 4번.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한 때에도 조건을 달고 승낙했다 이거죠.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되죠. 자, 5번.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나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양도인에 대한 부담한 채무가 있어도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이미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회수할 수도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및 범사시험 대비 채권 양도에 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조문을 중심으로 계속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 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제3자입니다. 선의약이 포함되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세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민법 채권양도에 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